안녕하세요, 동네 형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소개하려고 하냐면요, 유튜브 구독자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샵을 방문한 이유가 제가 올렸던 그 영상과 좀 약간 비슷하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들어와서 고장 코드를 찍어 보니까 그 전에 작업했던 그 내용과는 약간 좀 틀린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같이 시운행도 한번 저희가 이따 시장님하고 나가면서 느낄 건데, 이 차량은 고장 코드는 가그 압력 제어 모듈 회로 이상과 연료 압력 플러스 단선, 그 다음에 공기 스로틀 밸브 각 위치가 타당치 않다라고 떠요. 고객님은 이제 터보 차저라고 의심을 하고 저희가 작업한 거 보고 오셨는데, 그 부분은 좀 아니었고, 그리고 생각 외로 A6 이 차량들이 한 16년 15년씩 정도 되는데 2.0 가솔린 TFSI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나 봐요. 저는 생각 외로 디젤 차들이 많이 입고가 됐었는데, 요 근래 제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가솔린 차량들이세요. 오늘은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같이 파악 한번 해보시죠. 저도 아직은 원인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시운전도 나갈 거니까 차로 한번 타서 느껴보시죠. 예,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제 시운전 나가려고. 나가기 전에 주행거리하고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계기판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18만 킬로, 연식이 16년식. 주행거리 상당히 많이 잠 안 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잠 안 잤어. 이거 18만 킬로 정도 탔으면 잠 안 자고 차만 타고 다닌 거야. 지금 보면은 EPC 경고등하고 엔진 체크등이 들어와 있죠. 엔진 쪽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시운전 하면서 한번 느껴볼게요. 엔진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구동축 쪽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굴려주는 동력 쪽에. 그러면서 경고등을 띄웠던 것 같아요. 소음이 들릴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소음도 나요. 소음도 허브 베어링 나간 것처럼 지금 부거리는데 속도가 25에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진동이 상당하고, 이렇게 저희가 차를 밟을 거거든요. 소리가 엄청 커요. 차가 맛이 갔어. 소리 들리겠지 이거? 이 상태로 주행을 상당히 하셨대요. 누가 봐도 이 상태로 차를 갖고 다니기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차가 꿀럭꿀럭거려요. 차가 꿀럭꿀럭거려서 출력 제한에 걸려버리거든요. 느낌상에는 허브 베어링 난 것처럼 소리인데, 허브 베어링이 통상적으로 20-30km대는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멀리는 못 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 저도 무서워요. 정빈사인데 저도 무서워서 멀리는 못 가고. 오늘 진짜 바쁘긴 바빠요. 미니도 살려야 되고, 아우디도 해야 되고, S63 AMG도 영상 찍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현재 제가 느끼는 거는 허브 베어링 쪽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문제가 돼서 얘가 떨리는 건지 조인트가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건지는 제가 한번 바퀴 탈거해서 안에 내부 사정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게 하체를 탈거하고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하죠. 드라이브 샤프트를 허브 자체에서 바퀴 쪽에서 탈거를 했어요. 자,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네, 소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소음의 범위는 얘인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회전수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되니까 차가 울컥울컥거리지 않았을까. 바퀴의 회전수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되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 ABS 경고등을 왜 안 띄웠는지 모르겠어요. 미끄럼 표시나. 이러니까 엔진 쪽에서 먼저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바꿔볼게요. 정상적인 거 왔을 때 소리를 들려주고, 지금 상태는 이래요. 소리가
네, 뭐 긁죠? 막 쎄가. 이게 탈거한 이제 허브 베어링인데 이쪽이 좀 이상하죠. 이쪽이 왜 이상하냐면 범인 적이 있습니다. 범인. 이게 나사선인데 북학고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양이 홈에 딱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버려요. 그래버리면은 이거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이 볼트는. 허브 베어링은 어차피 교환할 거니까 너클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단을 시킨 거예요, 일부러. 이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는 게 정비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과장한테 뭐라고는 안 하고 알려줬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용접하거나 볼트를 사용하거나 탭을 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진짜 기술적인 것 같아요. 알려주고 싶었고, 이거 허브 베어링은 정확하게 다 나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빡빡하게 걸려요. 돌 굴러가듯이. 볼트가 같이 오기 때문에 허브에. 그래서 이건 어차피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신품으로 쓰면 되니까. 현재 지금 이 작업이 허브 베어링만 와서 허브 베어링에 허브를 결합시키는 압축기로 해서 기존에 이제 잘못됐던 베어링을 빼내고 기존에 있는 허브는 쓰되 허브 베어링만 교체되는 과정이에요. 허브 베어링만 교환하는 이유는 고객분들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이 저렴해져요. 왜냐면 아셈블리는 한 30만 원대 하는데 그 반값 정도밖에 안 하니까 허브 베어링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장착하고 고장 코드 다 소거하고 한번 시운전도 한번 더 해볼게요. 소리도 들어보고. 자, 이렇게 프레스 압력을 제대로 정확하게 주고 빼내면 저렇게 소리가 안 나야 돼요.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저게 정상적인 허브입니다. 이게 현재 교체된 허브 베어링을 허브 아셈블리라고 해야죠. 이제 아셈블리를 너클에 장착하는 과정이에요. 현재 자, 조립은 제가 좀 손이 아파가지고 우리 정 부장님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副과장하고. She got style, grace. She got attitude. Feel it much in her touch. Show my gratitude. She got style, grace. 저희가 허브 베어링을 바꾸고 나서 소음 부분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찻떨림이나 올라오는 것들. 베어링 자체가 완전 문제가 돼서 붙여질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뻑뻑한 상황에서 바퀴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 뻑뻑함이 안으로 다 진동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저도 허브 베어링이 이 정도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처음 느껴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정비하면서 그냥 소음적으로만 난다 느꼈었는데, 몸까지 막 느껴질 정도로 허브 베어링이 나가서 이렇게 들어온 차는 없었거든요. 주행하다 보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 있었어요. 고객님이 가장 문제가 됐던 거, 터보차저가 나갔다고 자꾸 그래요. 제 영상도 봤대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터보차저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소음 부분을 갖고 차가 소리가 나니까 안 나간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엔진 자체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고장 코드가 뭐가 올랐었냐면, 고장 코드 부분이 스로틀 밸브가 불일치, 과유 압력 액추레이터 이상, 연료 밸브 플러스 달라, 이런 식으로 떴었는데, 여기서 고객님은 이미 다른 데서 다 진단 받았습니다. 터보차저를 교환해달라고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하고 상담 과정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객님이 터보차저 갈아달라고 해서 갈아주는 건 문제가 안 된다. 단 원인이 안 잡혔을 경우에 고객님 저한테 지불하고 어떤 말을 하실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그렇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었고, 제 생각에는 연료 압력을 먼저 띄우면서 터보차저 쪽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자꾸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정부장하고 퇴근하기 전에 테스트 하다 보니까 연료 압력 쪽 플러스 단락을 자꾸 띄우는데, 이 고압 펌프 쪽에 레귤레이터라는 애가 달려 있어요.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가 달려 있는데, 이 녀석 저항 테스트하고 뭐하고 해도 정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시안에서 그러면은 얘 자체에서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모듈이 문제인가? 라는 판단 중에 혹시나 해서 센서를 탈거를 해서 재봤어요. 재봤더니
지금 이 부분이 다 타버렸어요. 안에까지 녹았어요. 한쪽 면이. 이게 뭐냐,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긴 한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작동이 돼서 얘가 작동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이런 봉 같은 게 하나 들어가요. 스프링에 의해서 봉 같은 게 들어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가 주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 자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EPC라는 경고등을 띄웠고 출력을 제한을 시켰고, 분명 저희한테 왔을 때 출력이 스톨 테스트 했을 때 2000도 못 올라갔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고압 펌프를 그래서 판단을 했고요. 고압 펌프를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차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현재 수리하고 나서 고장 코드가 감지 자체가 안 되고요. 계기판 쪽을 바라보면 지금 이 부분에 보면은 노란 체크등이 들어와야 돼요. EPC라는 경고등하고. 자, 보실까요? 이런 EPC하고 노란 경고등이 들어왔었어요. 시동만 걸면. 근데 현재는 시동을 걸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요. 시동도 한 방에 걸리고요. 드라이브 상태에 놨을 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악셀을 밟으면 출력이 안 나왔었는데 지금 출력이 엄청나요. 350만 원 주고 견적을 받고 왔다고 하는데 350의 견적을 돈 벌으셨네. 네. 이게 고객님에 의해서 수리만 원한다고 했다라면 이유 없는 수리를 하고 지출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막아줬던 게 이번 영상의 좀 팩트인 것 같아요. 수리가 다 됐으니까 한 번 더 우리 시장님하고 시운전 나가서 출력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떨림이 있고 아니면 차 밟을 때 툭툭툭툭 이게 몸 치는 소리가 올라오는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차량을 베이에서 뺐어요. 이제 차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시운전 겸 한 바퀴를 돌 건데 한번 같이 느껴보실까요? 한번? 어떤가 차가? 차가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진짜로 차가. 그러니까 이게 터보라고 해서 터보를 바꿨다라면, 고객님 말씀대로 바꿨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난감했을 거고 고객님도 난감했을 거고 이중 기술도 돼야 되고, 차가 진짜 이래야 차지. 가속을 하는 이유는 터보차저가 정확하게 작동이 되고 있고 잘 터지고 차량이 잘 나가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터보가 문제라고 하면 급가속을 밟아버리면 과거 압력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차가 갑자기 축 죽어버려요. 그냥 출력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고객님 웃으면서 나갈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진짜로 차 상태 상당히 좋고, 이것 때문에 고객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딴 데 가서도 막 플러그 코일도 바꾸고 뭐 이거저거 많이 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욕일 수도 있는데 업체의 수리 오진단과 부품 교체만으로 원인이 안 잡혀서 이렇게 오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 입장에서도 일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좋죠. 좋은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거는 고객님이 지출이 이유 없이 늘어난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 오늘은 정말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물건이 도착한다고 해서 우리 이 시장 오자마자 바로 카메라 잡어 하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기분 좋네요. 이렇게 잘 잡히니까 나름 보람도 차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우디 A6 2.0 TFSI 모델이죠. 그 고객님이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들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소음, 출력, EPC 경고등 완벽하게 잡았고요. 시운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저희 시장하고 멀쩡해졌어요. 차가. 오셔서 고객님하고 한번 시운전 더 한 다음에 차량은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객님이 뭐 다른 업체건 사업소건 뭐 터보차저 견적을 받고 왔는데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들은 100% 다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의 실력이 뭐 나쁘고 그렇다라고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걸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누누이 촬영을 했던 거고요. 오늘도 뭐 재밌게 보셨나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